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야기할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이닉스 쪽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도 병행해서 삼성전자의 기준을 해석해서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삼성전자가 뭐 더디죠. 앞으로 가야 될 자리 너무너무 많고 지금 뭐 요 정도 수준 이거 갖고는 되도 않습니다. 택도 없어요. 지금 뭐 1월 3일 53,000원 정도 포착된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 8.49%의 변동인데 지난 11월 15일부터로 따지면은 5,500원 5만 원 이탈되고 돌려서 5,500원 51,500원 뭐 요 정도의 검색해 포착이 됐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12월 이후 교육 종목 손익 범위의 순이기 때문에 1월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들리시는 것만 믿잖아요. 근데 항상 강조드리지만 보이는 거를 믿으십시오. 보이는 거를 믿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업황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래서 뭐 폭락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 같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부터 해서 그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시금 또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시장에서 2022년도에 2022년 9월 말 10월 초가 글로벌 증시의 저점이에요. 어느 시점이냐면 요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이제 터지면서 그러면서 좀 조정이 깊어졌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바닥 흐름이 된 건데 그리고 나서 글로벌 증시는 오히려 21년도 고점을 넘겨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지금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은 4,000포인트까지 넘긴 거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쪽의 해석을 지속적으로 해드렸어요. 결론은 마지막 자락에 6개월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진 이 부분이 사실상은 그들은 뭐 계엄이나 탄핵 정국을 미리 알았나? 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외국인만 매도를 했거든요. 국내 증시에서. 근데 그 국내 증시라는 표현에 삼성전자만 매도를 했어요. 하이닉스도 매도를 한 3% 했었지만은 지금 한 1.7% 대샀고요. 근데 그 정도의 물량으로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하이닉스 외국계 지분이 56%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51%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5%를 때려 팔아버렸어요. 역대적으로 그렇게 단기간에 그런 무식한 속도로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뭐 1,600만 주씩. 그렇게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뭐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계엄에 대해서 7월 8월부터도 이미 준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코멘트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인 건지 어찌됐든 과도하게 펀더멘탈 대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도가 쏟아져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돌려줘야 될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올린 쪽,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가지로 시장을 해석해서 놓고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요 22년 9월 말 10월 초 저점을 찍고 나서 슈팅해서 계속 슈팅이잖아요. 미국 쪽의 기준도 계속 슈팅, 니케이도 계속 슈팅. 뭐 지금 잠시 주춤거리고 있지만 뭐 슈팅은 맞아요. 그 다음에 독일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슈팅. 그래서 이때 들어 올린 그 내용이 22년 11월 달에 챗 GPT, 오픈AI의 챗 GPT 그 부분이
공개가 되면서 산업 자체가 바뀌면서 빅테크가 이끌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요. 23년도 7월 달이 미국의 마지막 금리 인상.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가장 고금리 5.5%가 된 겁니다. 그 직전의 고금리는 2006년 6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2006년 6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 그때가 5.25%였습니다. 그 5.25보다 한 단계 더 높게 금리를 형성을 했죠. 그 고금리 속에서 성장주의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 고금리 속에서. 왜? 고금리라는 거는 고금리라는 거는 이런 식인 거죠. 2015년 12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금리를 올렸어요.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났던 겁니다. 지표가 매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랠리가 난 거예요. 이거 굉장한 랠리였어요. 조금 움직인 것 같지 많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이 당시에 중간선거 또 대선 앞두고 금리를 막 계속 압박을 해서 내리라고 압박을 해서 일시적으로 내린 그 기준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렇게까지 경기가 붕괴된 건 아닌데 제로금리까지 내려주고 상상을 초월하는 유동성을 제시해줬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또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제로금리에 엄청난 유동성을 주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저렇게 움직이면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잘 나가는 업종군 쪽에서는 돈을 계속 쓰고 싶은 거고, 코로나 시국에 못 나가는 쪽은 우리는 장사도 못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인플레이션이면 이렇게 강해진 거 아니에요. 더 주가는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 난리 나고. 그래서 긴축을 하는 거예요. 긴축을 해서 유동성을 회수해서 빈부격차가 안 생기게끔, 사실상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경제 논리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흐름.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야 될 시점 언제요? 바이든 대통령이 21년도에 취임을 합니다. 근데 21년도에 취임을 하고 나서 2조 달러를 경기 부양책으로 뿌려요. 선거 공약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어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또 미국의 유동성 랠리와 함께 슈팅. 우리나라만 여기서 유독 밀리죠. 나머지는 좀 횡보 국면인데 어찌됐든. 그리고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서 오버 슈팅이 나온 부분에 대한 조정인 거지, 이게 엄청난 조정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21년도에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했던 부분, 왜?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부양책을 쓰면서 돈을 뿌리는데 금리를 낮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돈을 뿌리는데 금리를 낮추면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빈부격차 상상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그 당시 기준에 돈을 뿌리면서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금리를 높이는 기준, 죄송합니다. 금리를 높이면서 긴축을 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어떻게 뿌리냐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돈은 뿌리고 금리는 올리지 못하고, 파월 의장이 매파가 아닌 굉장한 비둘기파로 형성이 돼 있었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8에서 12%까지. 보통 2, 3%대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이 8에서 12%라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금리를 막 가파르게 빨리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거품이 좀 일시적으로 빠졌던 거고, 차익 실현 요건 나온 거고, 23년 7월부터 해서는요. 본격적으로 금리 올릴 때는 오히려 올랐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 때 올랐고요. 23년 7월 정점금리 딱 찍고 나서 날아갑니다. 이 날아간 거는 누가 이끌어갔다고요? IT라니까. 왜? 고금리라는 거는 돈을 그 이전에 많이 뿌려줬었잖아요. 저금리에 뿌려줘서 경기가 너무 좋아서
지표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서 유동성을 줄이고 빈부격차를 좁혀주고 과도한 물가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금리 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 시기에 5.5 지금은 이제 B컷하고 그리고 또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고금리란 말이죠. 5%에 가까운 고금리란 말이에요. 그 고금리를 유지할 정도로 지표가 좋다. 그래서 올해는 50bp만 내리겠다. 왜 또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은 또 경기부양책 돈 뿌린다고 할 텐데, 거기에다 금리까지 막 내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불가능하죠. 금리를 올리면 올려야지. 그래서 결론은 제한적 금리 인하로 동결 상태가 되면 고금리 상태가 되죠. 고금리 상태에서는 경기가 좋으니까 고금리이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바닥에서보다는 월등하게 회전이 높아집니다. 시중에 조달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화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달 자금이 가는 곳은 고금리에 돈 빌려다가 혹은 고금리에 있는 상황에 안전자산으로 넣어도 고금리인데 그걸 왜 투기자산으로 넣으면서 헐값의 금리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주로 가는 거예요. 투기자산, 주식도 투기자산으로 분류되고 비트코인, 코인도 투기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투기자산으로 자금이 몰린다. 성장주에 몰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모르시겠죠. 대부분 방송 나온 친구들은 알아요? 몰라요. 뭐를 22년도 하반기에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고 얘도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우디 아람코하고 간혹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1위고 얘가 2위인데 가끔 역전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한 2조 2천억 달러 수준, 얘는 2조 달러 수준. 얘네들은 뭐 2조는커녕 뭐 얘 1조도 안 되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순위에 없었고요. 23년도 1월에도 엔비디아는 미국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없었어요. TSMC는 그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25위 정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이렇게 사우디 아람코를 빼고는 나머지가 다 빅테크가 이 안에 꽉 찰 정도로 빅테크가 시장을 이끈 거예요. 성장주가 시장을 견인을 했고 왜? 고금리니까 그래요. 고금리니까 성장주에 돈이 들어가는 거지. 응? 안전자산으로 돈을 어떻게 넣어? 고금리인데. 애플, 엔비디아,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테슬라, 브로드컴, TSMC의 슈팅은요. 금리를 급격히 내린다라고 헛소리하기 전까지는 이 슈팅은 지속됩니다. 금리를 급격히 내리는 순간 죽는 거죠. 금리를 급격히 내리는 순간 죽는 거라고. 농담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주도주는 무조건 누구다? 이들이다. 이들이 누군데? IT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쪽은 누구다? IT밖에 없다. IT밖에 없어요. 왜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은 IT밖에 없으니까. 응? 삼성전자의 실적 영업이익 34조 수준, 응?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34조 수준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안 해서 36조로 나오는데 뭐 기존에 보여드리는 자료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34조에도 조금 못 미친 것 같은데 오늘 실적 발표 누적으로 보니까 결론은 삼성전자 23년도 10월 말에 KBS 머니올라 가서 유튜브에 보시면 있잖아요.
유튜브에 윤정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KBS 머니올라의 23년도 10월 말에 가져가 나갔을 때 2차 전지, 미국 대선 관련, 또 반도체 관련, 시황 이런 부분들 다 올려놨거든요. 이때 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가 8조, 그리고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34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는 200% 증가했죠. HBM 효과로 200% 이상 증가한 겁니다. 200% 가까이. 전망치 대비 8조 예상치 대비 200%. 사상 최대치,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20조도 넘기고 23조 4천억까지. 내년 더 좋아. 근데 무슨 개뿔이나 주가가 고점 대비 40% 밀리니까 손가락질은 아주. 근데 결국은 되돌리니까 별 말 없죠. 아직까지는 이제 또 삼성전자의 손가락질은 아주 손가락을 다 깨물어 버리고 싶어. 삼성전자 23년도 10월 말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34조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준으로 영업이익 나왔죠. 근데 그 당시 저점이 얼마냐면 66,000원이에요. 주가가 저점이. 아니 실적 전망치만큼 나왔는데 뭔 개뿔이나 주가가 5만 원을 깨고 내려가. 그게 삼성전자의 문제로 깨고 내려갔다고 판단하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4조를 예상했는데 34조 달성을 했어. 근데 그때 저가가 66,000원이야. 그럼 66,000원의 전망치대로면 그냥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올라야지. 왜? 23년도 영업이익이 6조인데 24년도에 34조 나오겠다고 23년 말에 예상한 거 아니야. 예상치만큼 나와줬으니까 6만 6천원 대비해서 실적이 저렇게 5배 증가했는데 5배 올라와야지. 반이라도 올라와야지. 100%라도 올라와야지. 농담이 아니라 100% 올라가 있어도 저평가란 말이에요. 글로벌 시장의 프리미엄 감안하면. 근데 주가가 오히려 5만 원을 깨요. 그거는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삼성전자 문제래. 뭐가? HBM을 못 만들고. 정신이 있어 없어. HBM의 시장 점유율 한 번 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요, 엔비디아바를 제외하고 나면은 HBM의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엔비디아 납품 안 하고 있잖아, 삼성전자. 그죠? 이제 24년도치 전망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HBM을 엔비디아만 쓰는 게 아니거든. 나머지 다른 곳에 삼성전자 HBM이 납품이 되거든요. HBM을 원래는 하이닉스가 2013년도에 최초 개발을 하긴 했지만 이게 돈이 될까라는, 왜냐면 반도체를 그냥 수직으로 올려 쌓은 것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야 근데 왜 납품 못하냐, 그거는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바보야 우리가? 22년 11월부터 해서 갑자기 이 시장이 커지면서 GPU가 어마어마한 수요가 형성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립은 누가 해요? 조립은 TSMC가 합니다. 설계를 엔비디아가 하잖아요. 전체적인 통합적인 거를. 나머지를 다 TSMC가 하는데 HBM만 하이닉스 납품을 해요. 근데 하이닉스 쪽은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뭐 진입할 의사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이잖아요. 삼성은요, 어찌됐건 세계 2위란 말이야, 파운드리 시장에.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 지금 뛰어들어 있고, 뭐 고객사들을 일부 확보하고 있고, TSMC가 이제 뭐 많이 장악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이 자리를 하나씩 잡아 꿰차기 시작하면은 TSMC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양분화돼 있고 지금의 점유율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지만, 뭐 노키아나 이런 쪽 한 방에 없어지는 것처럼, 모토로라 이런 애들.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이 만들면요. 반도체부터 해서 공정 다 갖고 있잖아요. 삼성도. 전부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아예 대놓고 대만에 적대시한단 말이에요. 대만을. 그렇게 해서 대만 까고 야 TSMC 니들 부가 세금 부가 더 할 거야. 보조금 안 줄 거야. 별의별. 그건 액션이긴 하지만 정치 쇼긴 하지만 그런 상태에 대만 기준도 지진에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 군데 매달려 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쪼개가지고 삼성도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데 아니 TSMC가 짱구냐고. 그러니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TSMC가. 그 몰라요? 그거 바보들이야 우리가? 아니잖아. 알잖아. 그러니까 TSMC는 그냥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야 우리가 조립할 테니까 하이닉스 니들이 납품해. 이런 3자 구조로 가는 거지. 어찌 보면 수직 계열화가 돼버리는 거지. 예? 엔비디아하고 TSMC는 우린 동격이야 돼버리는 거고. 니들 설계하지만 내가 안 하면 니들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거기에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들어오고. 삼성이 끼어드는 순간 삼성이 이걸 또 쪼개 먹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TSMC는 불안하지. 왜? TSMC는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 바보냐고. 그러니까 자꾸 해방을 노는 거죠 사실은. 응? 엔비디아한테도 큰 소리 치는 게 TSMC인데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는 자꾸 삼성에 러브콜 보내고 삼성도 계속. 그리고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다른 쪽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응? 진입장벽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지는 않아요. 결론은 뭐 당장의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이러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지금의 실적이나 하이닉스의 실적 감안했을 때 주가의 조정폭은 상상을 초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닉스 55%의 비중에서 차익 실현을 단행했고 우리는 하이닉스를 55%까지 채웠단 말이에요. 올 초에 50% 그리고 7월까지 고점 찍을 때까지 10%까지 줄였단 말이에요. 7월 고점 찍을 때까지 10%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죠? 7월, 8월 이렇게 넘어갈 때.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를 어찌됐든 5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에 지금 집중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포트가 여전히 시장 대비 긍정적입니다. 4분기 이후만 놓고 봤을 때. 멘토의 역할이라는 건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멘토의 역할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야.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못 하시잖아요. 옆에서 회방 놓잖아요. 종목 가려놓고 대박주 주겠습니다. 쓰레기 잡주 주잖아요. 근데 걔네들 한번 수익 내보려다가 계좌 깡통 나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애들을 가지고 가게 됨으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애들을 갖고 가게 됨으로써 결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두산 로보틱스든 이런 종목군들 유한양행이든 신성 델타테크든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까지 이렇게 다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멘토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이 종목이 좋습니다. 개뿔이는 어떻게 한미반도체가 좋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평가고 좋고 하이닉스가 슈팅이 나와야 한미반도체가 동반적인 흐름이 나오는 거지. 지금 매출이 2조도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1조 전후에서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거기에 시가총액은 벌써 이미 11조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와주는데 왜 한미반도체를 안 사고 왜 한미반도체 매매를 안 하겠어요. 다 잡아먹어야지. 다 잡아먹어야죠. 삼성전자의 PER, PBR이 지금처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되어 있는 그런 흐름에서 이런 PER, PBR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적이 안 좋아야 주가가 밀리면서
저런 PER, PBR이 나오더라도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결론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가 형성이 돼 있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귀를 여셔야 돼요. 하이닉스 돌리는 거 보니까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건데, 삼성전자의 기준에 3월부터 7월까지 작년에 외국인이 1억 1,400만 주, 약 2% 정도를 삽니다. 그러면서 고점이 88,800원을 찍어요. 88,800원이면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입니다. 근데 기관은 안 샀어요. 외국인들만 산 거지,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산 거지, 국내 기관 투자자는 안 샀어요. 만약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기관 투자자가 사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시장의 지수가 랠리가 나와서 시중의 자금이 유입돼서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 상품에 돈이 들어오는 거, 펀드 상품에 돈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투자하시는 거고. 그러면 투신권의 매수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밖에 상품들에서도 돈이 생기겠죠.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국민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연기금이라는 거는 75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4대 연금에 돈이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 국민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들의 국내 주식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면, 비중 한도를 늘리게 된다면, 그러면 전체 시장은 슈팅입니다. 이때 기준에 외국인이 1억 2천만 주 살 때 국내 기관이 250만 주 샀어요. 금융투자는 증권 삽니다. ETF 상품이나 선물이나 CFD 이런 상품에 대한 해칭 물량이에요. 근데 순수한 기관 매수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만큼 들어왔다면 주가는 88,800원이 아닌 10만 원을 넘겼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굉장히 오히려 좋은 기회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았던 수급이 7월 12일부터, 정확히는 8월 달이죠.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입니다. 11월 15일까지예요. 그때까지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팝니다. 하루에 1,600만 주씩. 아무 이유 없어. 아니 실적 안 좋고 그 개뿔 다 그 뻥이라니까. 아니 6조 실적 내던 애가 34조를 냈는데 어떻게 실적이 안 좋다는 평가를 해요. 23년도에 6조 내던 애가 24년도에 34조를 냈고 내년에 37조 그 이상을 낸다는데 그걸 어떻게 실적이 안 좋다고 표현을 합니까? 업황이 어떻게 안 좋아? 아까 글로벌 시장을 다 보여드렸는데. 아니 이제 합리적인 의심 들지 않아요. 윤정두가 얘기했잖아요.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부의 물량을 뺀 겁니다. 외국인들 3억 주 뺐죠. 그거 5%뿐이 안 돼. 외국인 지금 지분 남아있는 거 51%야. 그러면 51% 수준 남겨져 있는 외국인들 그 바보여서 안 팔았나? 기간도 거의 판 거 없어요. 1,000만 주 해봐야 그게 얼마나 돼 그게. 60억 주짜리에서. 뭘 정확히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야 계좌가 수익이 나든 뭐 명확한 기준이 잡히는 거지. 결론은 기관은 팔지도 않았고 사지도 않았고 외국인만 5% 팔았는데 여전히 51% 가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계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게 답하는 게 아니라 자금 필요한 쪽, 정보력이 있는 쪽은 아유 한국 좀 불확실성 있어 하고 뭐 먼저 빠졌을 수도 있다. 아예 개뿔이나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금지시킨다. 공매도를 못해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대차하면 되지. 대차하면 돈 받은 거 아니야. 그걸 내가 때리는데 그게 무슨 공매도야. 있는 물량을 때리는데. 결론적으로 골드만삭스만 7,400만 주 수준. 이 당시에 7월 달까지 골드만삭스 한 게 한 700만 주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700만 주, 7,000만 주를 판 거야. 그리고 정확히 11월 15일 날 5만 원 이탈됐죠. 이탈되고 돌린 이후에 그 엄청난 계엄이 터졌는데도 5만 원 안 깼잖아.
뭐 자사주 매입 때문에 안 깬 것 같아.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자사주 매입 들어올 때도 주가 조정 받아요. 오를 때도 있고 조정 받을 때도 있고. 이게 골드만삭스의 매도예요. 미친 듯이 팔았죠. 그리고 안 팔아. 이 얘기를 왜 추가적으로 해드리냐면, 응? 잘 보세요. 480만 주 매수했잖아요. 이게 지난해 8월 16일 이후에, 지난해 8월 16일 650만 주 산 거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500만 주 가까이 처음으로 산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는 추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위치다. 에? 그러니까 검색기 이렇게 뜨는 거야. 도깨비 방망이 같죠? 검색기가. 도깨비 방망이지. 너무 행복해. 일일이 장중에 이거 쳐다보고 저도 쳐다보고 안 해도 돼. 왜? 알아서 띄워주잖아요. 어떤 종목? 오늘 어떤 종목? 오늘 뭐 어떤 종목이야. 유한양행 떴지. 좀 이따 또 볼 거예요. 응? 유한양행 떴죠. 하나오션 떴죠. 한미 반도체 떴죠. 하나오션 어제 12%, 오늘 추가적인 강세. 어? 그 다음에 하나 인더스트리에 떴죠. 하나 엔진 떴죠. 현대중공업. 응? 그리고 여기 없는 거 뭐 있어? SKC 떴는데 여기 있다. 응? 좋은 건 다 떴다고 그런다고? 윤종두가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보세요. 2,400개 종목에서 6종목 딸랑 있어요. 한미반도체 진입 이후에 12.99에 진입 후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현대중공업 진입 이후에 얘 지금 누적적으로 50일 신고가 계속 사상 최대치 신고가 계속 넘기고 가잖아요. 얘는 지금 하나오션 50일 신고가 계속 넘기고 있고 여기에 여기에 하나인지는 어딨어요? 하나인지는 어딨기는 탈퇴 종목에 있지. 고점에서 이탈되면 차익 실현 신호 나오잖아. 여기 6종목 있잖아. 이렇게. 종목 2,400개에서 수백 종목 안 나오잖아요. 나도 삼성전자도 좋은데 이런 슈팅 종목 주세요. 하루에 막 15% 또 상한가 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 좀 주세요. 오케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돼요.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뭐 아무거나 방송 누르세요. 여기 뭐 보면 신성 델타테크부터 뭐 펩트론부터 별의별 종목 다 있어. 다 있다고 다. 비상개혁 걱정하지 마. 3천 돌파 가는 연말. 25년 말 말고 24년 말에도 그 정도로 자신 가지세요. 라고. CDS 프리미엄 멀쩡하잖아요. 라고. 하나오션입니다. 네이버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SKC입니다. 다 올려놨잖아. 여기서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아무거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눌러보시면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누르시고 요 밑에 검색기 신청하는 거 있어요. 여기다가 클릭해서 검색기 신청하면 다 하시면 돼. 또 종목이 12개나 돼요? 그렇지 뭐 그럼 종목이 딱 하나 딱 뜨게? 종목이 하나 딱 뜨나? 아니잖아. 결론은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검색기에서 뜨는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드리는 그러니까 최근에 검색기에서 뭐뭐 떠서 발송해드렸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유한양행, 에코프로 다 슈팅 나왔잖아요. 매도 신호도 주나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문자는 검색기에 뜬 종목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리는 거, 손절범위 잡아 드리는 거 이렇게 문자 나가고 VIP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여기서부터는 포트폴리오 구성, 완벽한 차익 실현, 매도 사인 그걸 다 같이 내드리는 거예요.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VVIP 방에 오셔서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수익을 내셔야지. 그리고 HTS 버전까지 받아가셔서 띵동 매수까지 받아가셔야죠.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잡아가셔야죠.
싫어 하더라도 무슨 소리예요? 꽉꽉 밟아서 넣으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응? 반도체 55% 비중입니다. 설명 다 드렸어요, 이거. 응? 요 설명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온 물량, 그리고 여기서 나간 물량 또 다른 물량이 나갔어요. 골드만삭스가 1% 이상 나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 골드만삭스 들어온 게 없거든. 응? 이런 낙폭을 준 적이 없어요. 밝았지도 않은 흐름이지. 이게 자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23년도에 영업이익 6조 내던 애가 24년도에 영업이익 34조를 냈는데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야. 실적이 개판이라니. 확 그냥 막 그냥. 하이닉스도 똑같은 거예요. 하이닉스도 뭐 하이닉스 개풀이나 뭐 하이닉스가 똘똘하고 잘 나가고 HBM 납품잘해서 지금 뭐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런 논리보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폭에 대한 되돌림의 흐름, 정상적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시면은 이게 주봉이거든요. 하이닉스가 여기서부터 딱 7월이에요. 미친 듯이 빠져요.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나라만 6개월 연속 조정받은 그때가 이때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33%가 넘었어요. 지금 개뿔이나 완전 쪼그라들어 있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이때 40% 빠진 겁니다. 이게. 이때 얼마 팔고 3% 매도하고 40% 빠진 거예요. 3% 매도하고. 삼성전자는 11월에 저점 찍었지만 얘는 9월에 저점을 찍고 돌립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수급 논리야. 3% 팔고 40% 조정받고 1.3% 사고 얼마? 40% 돌렸어요. 이게 40% 돌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맥없이 또 밀려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수급 들어오면서 당연히 21만 원대 넘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지. 응? 아니 농담이 아니라 알량한 그 3%에 1.7% 대사고 저런 슈팅.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5% 팔았는데 한 2% 작년 3월 20일처럼 7월 10일까지 2% 사면 어떻게 될까? 속된 표현은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왜요? 실적 보셨잖아. 상상을 초월하는 거. 무슨 그냥 막 그냥. 그래 안 그래? 24만 8,500원 저걸 못 넘길 것 같아요? 당연히 무조건 가파르게 넘기지. 왜요? 얘기했잖아. 영업이익 적자에서 영업이익 적자에서 영업이익이 8조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8조로 전환된 게 아니라 24조 가까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24조 가까이. 영업이익이. 누가? 하이닉스가 8조 5천억 적자에서 23년도에 이때 8조 5천억이 아니라 10월 말 전망치였고 이때 한 8조 미만의 적자로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8조 형성하고 전망치 8조. 이게 얼마 지금 23조. 근데 주가가 따블을 못 가? 아이고. 자신감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되는 위치. 삼성전자 사야 돼, 안 사야 돼? 주력으로 채워야 된다. 주력으로 꼭 채우세요. 이걸 못 채우니까 돈 내고 유료 가입해서 나 좀 살려주쇼 라고 하는 거지. 응? 이걸 못 채우니까. 응? 어떤 걸 못 채우는데 다시 보여드려요? 얘네들 변동성 슈팅 뭐 나오면 좋지. 땅 파면 맨날 돈 나오나? 아니잖아. 어디선가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종목이 터져 나오면은 일정 범위 따라붙어서 수익의 극대화하는 거지. 결론 한번 보실래요? 저런 수익 범위를 잡아가시는 분들의 성향을. 자, 이시돌돔 선생님 4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올려주신 거예요.
우리 케빈 선생님도 올려주셨다는데 나 어디다 올린 줄 모르겠어. 응? 저 다시 한번 올려놔 드려 봐요. 응, 다시 한번 올려놔 드려 볼게요. 얼마나 못 들어줘요. 응? 얼마나 못 들어줘. 저런 수익을 갖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윤정부님 고맙습니다 하시잖아요. 4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VVIP 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완벽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윤정두가 있으니까. 윤정두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 보세요. 하이닉스 평균 단가 얼마인지. 삼성전자 평단은 높아요 지금. 어? 하이닉스 평단 얼마? 12만원대. 12만원 초반. 12만원 초반. 12만원 초반.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정중앙 선생님 같으신 경우 못 견뎌. 저 하이닉스 비중 저렇게 높게 갖고 계시면서도 저를 못 견뎌요. 11만 8천원에 편입하시라고 설정을 잡아드린 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황태자님 12만 3천원에 편입하시고 저거를 15만원대 다 팔아버려. 어? 아이고. 그러니까 4년 계시던 분하고 우리 황태자 선생님처럼 한 1년 채 안 되게 계신 분하고는 차이가 나요 이렇게. 어? 우리 옥돌정님 같은 경우도 안타까운 거야. 8대2로 이분도 10억이거든 자산이. 그러면 8대2로 갖고 계셨으면 작년 7월 기준에 8억 수익인가? 8억. 야,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한 번에 한 방 어떻게 해볼까? 한 번에 한 방이 어디 나? 어디 돼? 예? 뭐 도박장이야 여기가? 응? 그것도 어느 정도지. 한계가 있단 말이지. 결론은요. 저 수익 범위들을 어찌됐든 오롯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다 가시는 것이, 가져가셔야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인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열심히 무료 자료 드릴 테니까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공부하기 싫은 사람 다 모여라 되는 거지. 저도 제일 편하다니까. 종목 일일이 장중에 발굴해서 볼 필요도 없고. 종목 검색기에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막 소름 돋아요. 농담이 아니라.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군에서도. 자, 어쨌든 문자반 기준에 불기둥 AI반은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두 분 차면은 이제 1+1에 99로 전환이 되니까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가입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나중에 돼서 뒤에 것 좀 이거 좀 넣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이고. 방송국 컴퓨터가 안 좋을 때는 이게 버벅이거든. 그러니까 빼놔라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하여간에 뒤에 바탕 때문에 일단은 어찌됐든 자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삼성전자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삼성전자 재차 또 추가 녹화를 해드린 거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전략분 부분들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유한양행 한미반도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오션 빠르게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99만원짜리 방은 이제 두 분 남은 거예요. 두 분 남아 있고
한 분이 아까 전화는 주셨는데 저희가 국민카드가 할부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딱 국민카드여야 되는데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다른 분께 기회가 가야죠. 그렇게 해서 1+1+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요 1개월을 이벤트 기간 끝나고 20분까지 다 채워졌으니까 지금 10분이라는데 20분까지 채운 거예요. 다 채워졌으니까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